김건희 씨 2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앞에 네. 조사 받으면서 자기가 몇 마디 한 거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이제 깨달았겠죠. 네.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네. 유혹이 막 밀려오죠. 그렇죠. 네. 여기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예, 예. 될 것도 같은데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 2차 조사 정도 이르러서는 이제 그것도 안 하나 봐요. 금방 끝난 거 보니까. 30 몇 분 만에 열람을 다 끝내고 조사 그렇죠. 종료했다는 거 보니까 거의 대답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33분이면 쑥 훑어보고 끝나는 예, 건데. 질문 정도만 읽어보고. 네. 예, 예, 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캐릭터를 보면 진술 거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되게 말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진술 거부하는 이유는 목걸이에 대해서 방클리프 아펠 그 목걸이에 대해서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영장 구속됐기 때문에 진술 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김건희의 목표는 형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 받은 거 명품들 뭐 기금속들 받은 것을 뇌물로 지금 특가 뇌물로 특검이 의율할 것 같은데 그 알선수재와 뇌물이 법정형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고 그 특가 뇌물은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그 알선수재를 가기 위해서 자기와 남편, 그러니까 윤석열 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술을 해야 되는 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진술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목표로 할 거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법률 조언을 아주 치밀하게 잘 받아야 그런 판단을 할 텐데 김건희 씨가 그런 판단을 듣고 자기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불리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알선수재가 될 수가 없고 특가 뇌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김건희는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그냥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당시에 경제 공동체를 윤석열이 만들었어요. 뇌물로 의율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순실이 청탁을 받고 박근혜가 청탁을 들어주는 이 관계여서 경제 공동체 뇌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김건희가 이거 받고 뇌물을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청탁을 들어주는 그렇죠. 이 관계는 이 둘은 그냥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가 뇌물로 특검이 당연히 기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 부인한테 뇌물을 줬는데 청탁 내용은 권력자가 행사했어. 그럴 때 둘 사이에 그 뇌물을 받았다는 걸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들 있는데 네네.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근데 원래 법조계에서는 저희 어릴 때 배울 때 필로우 토크라 그래서 부부 사이는 네. 밤에 들어서 잘 때 여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다 대화를 한다 라고 이런 전제하고. 전제를 법조인들은 그 판사들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부잖아요. 같이 잠자고. 그래서 김건희가 말을 안 윤석열한테 해도, 예. 구체적으로 말한 증거가 없어도 네네. 뇌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제로 당연히 이렇게 깔고 그렇습니다. 갑니다. 아니 그리고 과거부터 보면은 코바나 콘텐츠라든지 거기 후원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후원했던 기업들이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기업들이었고 그런 과거 역사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장사를 해먹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충분히 입증될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저도 어제는 예컨대 이제 공천 개입이라든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워낙 자기 목소리 녹음된 것도 있고 빠져나갈 증거들이 수 없고. 확실해서 이거는 얘기하지 말자고 아마 변호사들이 옆에서 말렸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것은 약간 캄보디아 ODA 건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사안 혹은 김건희 측이 약간 사인을 줘서 건진법사라든가 통일지교 측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명태균이 인사권과 공천권을 윤석열 김건희가 5대5로 행사하기로 했다. 네. 그런 뭐 객관적 그러니까 제3자 진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두 사람이 공모하여 뇌물 공동정범으로 의뢰. 일단 인사청탁을 했다고 그 목걸이하고 팔찌 귀걸이를 준 사람이 인사청탁을 김건희한테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인사청탁에 실행된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나 사실 목걸이 받았어 이 얘기를 윤석열한테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남은 거죠. 네네 네. 근데 그거를 물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의뢰하는 건 문제가 없다. 네, 저는 필러 전혀 문제가 톡도 없다고 있고 생각합니다. 유럽 순방할 때 차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차고 다녔다. 예, 차고 다녔죠. 예, 그걸 윤석열이 모를 리는 없고요. 예. 법정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로 윤석열은 판단을. 모른다고 주장하겠죠 이제. 예, 예. 김건희를 위해서.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김혜성 씨 있잖아요. 김혜성 씨가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나 봐요, 여전히. 그 46억을. 근데 그 중에 33억을 당신 횡령한 거야. 당신 거라고 주장할 거면 당신 횡령죄로 그 돈 다 토해내고 감옥도 길게 가야 돼.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그 돈만 있다면 그런 압박이 좀 강하게 느껴질 텐데 네. 그거 말고도 더 돈이 있다. 숨겨놓은 게 라든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겠죠.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그러니까 예, 이 양반이 자기가 실토하는 게 이익이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실토 안 하면 그 돈을 자기가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형이 짧아야 되는데 네. 실토 안 했다가는 더 길게 가거나 돈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 실토할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이 33억 8천은 네, 이제 토해야 되는 거.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범죄 네. 수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돈이라고 주장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경가법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예성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 어쨌든 김건희하고 공모관계에 대해 자기가 실토를 해야 형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김예성 입장에서는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능가하는 무슨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김건희가 물밑으로 약속을 했다면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김건희가 지금 구속돼 버린 김건희는 구속되지 않고 네. 자기가 불려가서 조사받을 때 그렇게 해 놓으면 설사 짧게 살더라도 나와서는 호구지책이 마련된다든가 그런 모르는데 김건희가 구속돼 버렸으니까 이제 상황이 다 바뀐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불법 수익 모아놓은 그 고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렇죠.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저희가 볼 때는 요 IMS 모빌리티 40몇 억은 사실 빙산의 일각 세 발의 피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인성이 판단할 때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챙길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챙길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진술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이정호 씨는 또 대질을 요구해요. 대질. 자기 김건희 씨 잘 모른다. 대질이라는 것은 네. 진실을 말하는 자와 진실을 숨기는 자 사이에 진실 공방을 하라고 대질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헛소리 거짓말 계속하는 사람들 그 둘이 불러놓고 대질 시키면 둘이 말 맞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대질이 될 사안이 그러니까 아니다. 대질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불필요한 사안이죠. 이정호 씨는 자기가 40% 얘기를 이제 김건희 씨 목소리로 40% 담겨 있으니까 내가 40% 받았다는 뭐 증거를 가져오라느니 아니면 김건희 씨하고 자기하고 잘 알고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느니 이런 주장을 하나 봐요. 예. 여전히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른다. 김건희. 그리고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기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렇게 발언하고 있나 본데 이게 통할까요? 도이치 주가 조작은 거의 끝났어요? 끝난 사건 거의 아닙니까? 규명이 다 된 예, 거라서 끝났고 네. 이정호 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오히려 더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하는 녹취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범죄 수익도 뒤집어지려야 배분하는 한다. 그런 대지는 의미가 박은정 의원님 말씀처럼 대지는 의미가 없고 지금 보면 도이치모터스나 양평 고속도로나 이쪽은 거의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특검발. 그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수사가 거의 끝난 오히려. 것 같아요. 예. 나머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원희룡 장관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까지는 가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결정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이 내가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그때 필요했던 판단이었어 해버리면 거기서 끊어지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이거는 김건희 씨 쪽에 부탁을 받고 한 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용역을 하잖아요.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용역업체 쪽에서 뭔가 진술만 나오면은 거의 땅 퍼즐이 맞춰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특검이 들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원희룡 장관이 나도 시켜서 한 일이요 이런 말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용역업체 쪽에서 어떤
주문을 받고 그런 용역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주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만 좀 퍼즐이 맞춰지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문건 중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IMS 모빌리티 그 투자권도 예. 한국증권금융이 50억을 갖다가 우리는 뒤늦게 넣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신한은행 그 회의록에 보면 이미 2월 달에 예. 한국증권금융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투자를 하니 우리도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 투자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문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게 다 세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문건 중에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오면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도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이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네.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확대할 거기 때문에 원희룡 입장에서는 이 양평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뭐 윤석열 감추고 말고 본인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특가법 국고 손실이라 국고 손실은 되는 굉장히 거죠. 그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네. 그런 사안이죠. 원희룡 네. 장관도 굉장한 위기를 그렇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 소환됐다는 얘기도 없고 원희룡 장관 혐의에 대한 얘기도 없어가지고 그 궁금해요 지금. 그 양평에 대해서는 조사 양평고속도로는 그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그다음에 김선교, 최은승, 김진우인가요? 이렇게 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으면서 신병을 하겠다는 특검의 의지였고 처음 수사 초기부터. 그래서 아마 저는 박주민 의원님하고 조금 달리 양평은 조금 뒤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앞에 지금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건희 구속 기소하고 나서 차례로 지금 16개 중에서 3개 정도만 지금 영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에 16개 다. 대해서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 계속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기간도 연장해야 되고 규모도 더 확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나 이럴 때 써먹었던 직권남용이라든가 국고손실 사실 그 전에는 거의 기소도 안 되고 저희가 판례도 축적이 안 된 것들이 지금 오히려 그게 칼이 되어서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을 또 공격하는 윤석열 때 만든 게 본인한테 적용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전자팔찌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 시절에. 아, 네네. 지금 윤석열 전자팔찌 차고 밖에 나와서 치과 갔다고. 네네. 지금 뭐 정치 보복 끝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윤석열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그 수감됐을 때 형 집행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혹하게 했던 네, 걸로 제가 가혹하게 알고 했죠. 있는데. 본인이 했던 고스란히. 거 예. 예. 본인이 했던 거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전부 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이상한 뉴스인데 건진법사 압수수색했더니 집에서 현금 다발이 1억 넘게 나왔고 그거 관봉으로 싸져 있다. 관봉권이 있다.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거 추적하면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관봉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검찰이. 띠지. 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 그 띠지에 그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한번 여기 나와서 저희들이 했던 얘기가 저 띠지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4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왜 그런지 봤더니 저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제가 보기에는 예. 검찰이 해체해달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파고 있어요 지금. 압수수색에서 가져갔는데 저 띠지를 베껴가지고 분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폐기한 거지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법 왜곡죄를 지금 신설해서 저렇게 수사 과정에 장난친 수사관들 검사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조항들, 그 다음에 공소시효를 좀 배제시켜서 저런 장난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진 좀 반드시 띄워주세요. 사진. 처벌받는다라고 아니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남부지검이잖아요. 저기 압수수색 당시 찍은 건데 저 앞에 있는 저 한국은행 저 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진도 사실 독자 제공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황당했었는데, 근데 남부지검장이 대표적인 찐윤이거든요. 야 진짜. 그러니까 담당자, 책임자, 저기를 추적하면은 저게 그러니까요. 그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도 흘러갔는지 알 나오고 수 다 있거든요. 있어서. 예. 기기번호,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저거는 뇌물수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검찰에서. 저걸로 많이 밝혀내고 있거든요. 저거를 없애버린 거죠.
유실, 분실 이런 단어로 썼는데 어떻게 분실하면 말도 안 저거는 법무부나 뭐 대검에서 아, 직접 감찰해야 됩니다. 감찰 들어가야 네, 되고 감찰하고 저런 징계해야 됩니다. 압수물들은 사실 그리고 대법원 수사도 해야 될 사안이죠. 대법원 아니, 근데 확정 판결까지는 제대로 보존을 해야 보도에 되는 거 아닙니까? 따르면은 감찰을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감찰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직원이 그렇게 중요 증거를 버렸다. 감찰 당연히 되고 처분이 되죠. 아, 이걸 누가 버립니까?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생한테 네. 고등법원이나 검사가 아니라 고등학생한테 자, 이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수사할 때 누가 버립니까? 이런 정보를 말도 누가 안 버려요? 되죠. 말도 안 되죠. 예. 그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검찰 수사관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훨씬 이거 말도 안 돼요. 큰 말도 안 범죄라고 돼. 보여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검찰청을 해체하면은 수사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보면 검찰은 빨리 해체해야 돼요. 수사일이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진짜 빨리 해체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범죄 증거로 쓸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현금 다발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관봉이 아니라 예. 와 아무런 그 그렇죠. 정보가 없는 출처가 거잖아요. 확인이 안 되는. 출처가 확인 안 되는 게 현금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몰수 여부도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소유자 소지자가 누군지도 확인이 이거는 잘 진짜 안 되기 엄벌에 때문에.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엄벌에 쳐야 될 것 같고 이게 진짜 지금 저희 그 건진법사가 이제 그 통일교 관련된 이제 연결고리면서 캄보디아 ODA 건도 네. 통일교가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캄보디아 ODA 사업이 원래 집행액이 얼마 안 됐는데요. 2024년도에 1,90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오. 집행이 된 것이 집행이 그러니까 이미. 나간 거죠. 이미 나갔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캄보디아는 조금 투명하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 그 나간 돈을 갖다가 누가 어떻게 써먹으면 그렇죠. 나눠 먹었는지를 알 수 알 없는 수가 거 없는데 아닙니까? 이미 나간 게 1,900억이다. 예, 예. 그 전에는 뭐 100 몇십억 단위로 집행이 조금 되다가 2024년도에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1,900억이요? 1,900억이 날라갔습니다. 누군가 떼돈 버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아무튼 뭐 특검을 연장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 돈이 범죄 수익으로 그 지금 판단되면 그게 저수지인 거죠. 저수지인 그 부분, 거죠. 예, 그 부분 저수지가 네, 될 수 맞아요. 있죠. 캄보디아. 범죄 수익. 맞습니다. 예. 네. 1,900억이면 액수가 대단하네.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여러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금액이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한 30%만 받아도 뒷돈으로 받아도 그러니까요. 엄청난 액수인데. 또 캄보디아의 무슨 저축은행 같은 데를 도이치 파이낸셜이 인수해서 뭐 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진출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거기다가 쟁여놓을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예. 와. 1,900억이면 어마어마한데요. 네, 네. 이번에 이제 결산 시즌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ODA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크라이나에서도. 네, 네. 그 ODA 관련해서 이제 기재부의 그 ODA를 그렇습니다. 집행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그게 김건희 씨 수사는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 이거 연장합니까? 아니면 특검법을 새로 발의합니까? 이거 기간 내에 안 될 게 일단 연장해야 되겠죠. 연장하고 일단 연장해야 되겠죠. 연장 2번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계속 방법을 해야죠.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1,900억 액수는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처음 나온. 의원님이 네. 처음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예. 캄보디아 ODA만 2024년 한 해에 1,900이 이미 집행됐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큰 금액인데. 너무 큰 생각보다. 금액이네. 네, 네. 누군가 이제 돈 자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확 좀 더 첨부 말씀드려서 캄보디아 ODA가 1,100억대 예산이었다가 그것도 실제 집행은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024년도에 집행된 것만 집행된 것만 그러니까 돈이 나간 것만 1,900억. ODA 예산이 4,300억으로 늘더니 갑자기 집행도 1,900억이 확 돼버리고. 예. 대단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를 넘어서는 예, 그래서 뭐 IMS 모빌리티라든가 뭐 목걸이 같은 거는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너무 작은 거고 네. 뒤에 그래서 원래 통일교랑 뭘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김건희가 직접 해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의심합니다. 예, 네. 거기에 또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 그 통일교 윤하고 네네.
트러블 생긴 문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목걸이 돌려달라고 한다든가. 그럼 네.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근데도 집행이 됐으니까 돈은. 예. 이거는 그러면 최은순 씨 그 가족이 항상 잘해왔던 처음에 동업하고 나중에는 한쪽을 치워버리는. 뒤통수치기. 예. 네. 예. 지금 그래서 윤석열을 치워버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동업자. 네, 마지막 동업자 다 밀어버리고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공천도 다 제가 한 거고. 네. 통일교 관련해서는 윤영호 본부장 구속 기소됐는데 그냥 작게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윗선에 시켜서 했다 이렇게 윤영호가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죠. 특히 국민의힘 대선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선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ODA 예. 건까지 해서 통일교 부분은 파보면 계속 그냥 뭐라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1,900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큰 돈. 액수네요. 한국가에 1900억 한 해 그러니까요. 예산만 1,000억대지 실제 집행은 적게 되는 줄 알았더니 저도. 예. 실제 집행이 1,900억이면 네. 야, 그건 진짜 돈잔치인데 돈잔치. 근데 그때 2023년도 제가 그 2024년 예산 편성하는 그때 예결 소위 심사위원이었는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 대통령 윤석열 쪽에서 계속 ODA를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압박을 해서 그게 직권남용이죠. 네, 아주 네. 힘들어 죽겠다고. 이거 기억나요. 제가 그때 원내 수석일 때 네. 이제 예산 관련된 협상 마무리하잖아요. 네. ODA 예산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물먹이는 거 아니에요. 물먹인다는 게 뭐냐면 ODA라는 건 상대국이 받을 준비가 돼야 사실 의미 있는 그렇습니다. 예산입니다. 네. 그런 것도 안 됐는데 예산에 막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네. 물먹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굉장히 세게 했었었는데. 맞아요. 예. 원래 뭐 저기 계획부터 집행까지 한 2년 걸리는 것들을 몇 달 안에 준비도 안 되는데 상대국 준비도 안 되는데 예산을 다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야, 이거 그 ODA 예산치고는 너무 거액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순증액이 1조 원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되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쪽에다 더 저희가 열심히 더 수사도 하고 파야 되지 진짜 않나. 크게 해먹을 생각이었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한 가지 더. 그 법사위가 의결해가지고 이거 박원준 의원님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법사위 의결해서 윤석열 CCTV 확보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예. 확보되면 그 법사에서 상영할 법사위원장에서 그 영상을 틀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증거조사이기 그렇게 때문에 해주세요. 아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정보공개 청구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 소문만 있고 어떻게 한 건지 왜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거든요. 의자에서 떨어졌다는데 도대체 몇 센치에서 떨어졌는지. 그거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1일 날 본회의에서 추미애 의원님이 법사위원장으로 아마 선임이 그죠? 되면 27일입니까 그게? 21일 날 네. 2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 그러면은 법사위 바로 그다음 해서 주에 바로 해서 법사위를 25일 열어서 법사위 해서 그날 자료 제출 요구권 의결하면 의결하시고, 네. 바로 제출을 받을 수 그럼 있습니다. 다음 주면 바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영상 꼭 봐야 돼요. 저 윤석열 변호인단도 불법 인권 유린이 있었다고 근데 하니까 궁금하긴 한데 참 보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크리티 입은 모습. 윤석열 변호인단도 법사위장 참관인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들 궁금했으니까 보라고 하고 예. 아니, 원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또 공개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또 바뀌었나요? 예.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공개하지 말라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미치지 않습니다. 네. 국회에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응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은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정도면은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네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꼭 봐야 하는 장면만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법치주의라고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반드시 다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건희 수갑차고 있다. 옷은 사복이지만 이 얘기들 많이 이제 보도됐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수갑 차고 있는지 한 번은 앞에 서서 네. 그 수사 특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재판할 때 박근혜 뭐 최순실 뭐 등등 보여줬어요. 다 이렇게 그 보여줬죠. 수갑차고 네. 재판받으러 가는 거 수사받으러 가는 거 다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김건희 씨는 아예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서울구치소도
지금은 이제 교체됐지만 서울구치소가 왜 이러지 하는 행태를 여러 번 보였잖아요. 그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김건희를 비호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윤석열은 변호인 접견을 변호인 접견실도 아닌 별도 공간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김건희라고 지금 제대로 막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계신 국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놓고 이 특검이 앞으로도 2달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 네, 네. 시간을 좀 빼주세요. 아침에. 가끔 연락하면은 오늘 예. 바쁘다고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그 지금 이제 특수직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이 예. 진행되고 있고 지기현 판사와는 다른 재판부에서 불출석한 상태로. 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부장판사 쪽은 그 재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권 배당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두 곳에서 열리고 둘 다 안 나올 것 백대현 같은데. 부장판사가 속도를 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또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 백대현 부장판사도 변호사 생활을 먼저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또 수원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아니 사람이고 그 수원 출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네. 갈린 그 서울구치소 교도소장도 수원 출신이에요. 수원구치소에서 수원구치소에서 왔다면서요. 예. 다들 그 수원에서 뽑아가지고 되게 이제 제야에서 온 수원- 사람들은 되게 그런 서울중앙 합의 재판장을 잘 안 맡기거든요. 이게 이례적인데. 되게 이례적이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자꾸 하니까 그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또 윤석열을 맡아요 지금. 네네 35부 재판도 저희가 주의 깊게 계속 눈여겨보고 계속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윤석열 지금 그 전략은 뭐냐면 시간 끌기고 재판 안 나가고 수사 거부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변호인 선임이 안 돼서 또 그 맞아요.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사건도 또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더라고요. 네. 그 본인이 근데 하루 종일 에어컨 있는 데서 변호인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는 근데 왜 거예요. 변호인 선임이 아직 덜 끝났다는 거예요? 하루에 5명, 6명 그건 정말 저는 만났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거 자체가 저는 거짓말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지기현에 대해서 지금 구인영장도 발부 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지기현 재판 깊이 신청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백대현이든 지기현 그 재판장들께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 그런 윤석열에 생각이 없는 것 대해서는 같아요. 네. 구인장도 발부를 해주고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근데- 윤석열은 사면을 지금 바라는 그게 하나의 목표예요. 한 가지 목표예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하면서 시간만 끌지 말고 제 생각에는 한번 고민을 해서 결단을 빨리 내고 한 9월 정도까지 네. 지켜보고 계속 이런 식이면 특별재판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보낼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윤석열은. 그리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인도 하지 않고 네. 그럼 알았어 하고 그냥 골석으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그 증인 신문조서 또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윤석열 나오게 해갖고 그것도 다 읽어줘야 되거든요. 다시. 시간이 2배로 드는 거예요. 아 그런 짓을 왜 하죠? 그리고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간을 보내가지고 예. 예, 이런 국면 지나가고 그러니까 나면 구속기간 만료로 네. 풀어주려고 이런 중요 한다는 의심이 사건은 드는 거죠. 속기사가 다 이거를 네. 그 워딩을 다 적거든요. 6개월 지나고 나서 네, 이제 그럼 공판 조서가 이만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다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제 어떡하려는 거예요, 생각에 도대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내란 특검이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등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네. 진행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 네. 빨리 구인해서 안자만 놓고 그래야 이거 재판 한 번에 끝나는 거지. 안 그러면 또 읽어줘야 되고. 그러면 당 지도부한테 곱하기 2입니다.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9월에는 특판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다 변호인, 아니 그러니까 법조인으로 구성된 건 아니니까 네네. 정청래 대표한테도 얘기를 해야 워낙 될 것 잘 같은데. 하시니까 네. 예.
근데 그 감각도 검찰 있으시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사개특위 아마 민주당에서 발족이 되고 그게 사법부에 대한 불만 분노가 국민들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특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재판이 게다가 여름 휴가도 보냈잖아요. 하나도 안 바빠요 거기는. 말이 안 돼. 예. 근데 본인들이 발부해준 영장이나 이런 게 집행이 안 되는 모습을 법관이 보면서 저는 이런 법관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자존심 없고 이렇게 유약한 법관들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예. 네. 특별재판부 얘기를 그러면 앞으로 예. 나오실 때마다 계속 하는 것으로.